진행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장님. 네. 행사를 시작하기 앞서서 수원시 장소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노의원님, 시의원님께서는 책상 위에 놓인 수원시의 지난면을 위한 덕담 한마디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하신 수원시는 2월 24일 정월 배우는 날 달지 세우기 행사 시에 함께 수락됩니다. 오늘 먼저 우리 권기창 시장님께서 우리 기란면을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또 건강택 도의원님 또 우리 다른 의원님은 지금 일정이 오시는데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관단체장님과 이장님,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주민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작에 앞서서 오늘 진행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좀 떨립니다. 개회를 시작으로 우리 면장님께서 업무 보고를 하시고 우리 또 이어서 우리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신 후에 주민과의 대화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가 끝나면 단체 기념 촬영을 한 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안동 2024년 기란면 업무 보고 및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란면장 정만석입니다. 오늘 기란면을 찾아주신 권기창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기란면 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 특수지책, 건의사항, 2022년, 2023년 건의사항 조치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인구 및 공무원 수입니다. 2024년 1월 관내 세대수는 1595세대, 인구수는 257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세대 5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공무원 수는 정원 19명에 현원 17명으로 2명이 결혼입니다. 행정구역 현황은 면적은 200.13제곱킬로미터에 법정리 13개리, 행정리 23개리, 96개 반, 74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 대상자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70세대에 202명, 차상위 계층이 55세대에 63명, 장애인이 42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880세대에 1135명, 다문화 가족이 28세대에 88명, 그리고 100세 이상 어르신이 3분이 계십니다. 관내 경로당 수는 등록된 경로당이 33개, 미등록 경로당이 6개, 총 39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현장 중심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주민 소통행정을 통한 신뢰도 향상과 각종 행사 시 주민과 함께하는 화합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안정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지원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취약계층 가정을 수시로 방문하여 이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제공과 지역 특화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 시행입니다. 영농 환경 개선 및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소원사 배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특수지책입니다. 인봉산 해맞이 하늘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명소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흥곡리 인봉산은 해발 682m에
다여 위치하며 기란면 전역을 조망할 수 있고 아름다운 입술과 일몰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난해 4,400만 원의 사업비로 인봉산 정창에 전망 데크를 설치하고 등산로에 야자 배치를 설치하는 등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맞이 행사도 개최했습니다. 이렇게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많은 주민이 함께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여 전망 데크 확장이 요구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만우정 공중 화장실 신축입니다. 목결이 만우정은 각종 인기 드라마 등 여러 차례 방송을 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지난해 8만여 명이 만우정을 다녀갔습니다.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중 화장실은 재래식 화장실로서 악취와 사용 불편 등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수세식 화장실도 신축하여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업비는 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금곡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금곡리 민해 소유길에서 상관련을 연결하는 명도 101호선은 대부분 확포장이 되어 있으나 관련 부락 인근 1km 정도가 확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도로 폭이 협소하고 통행에 불편이 많은 등 이 구간 확포장을 권유드립니다. 사업비는 2억 정도 예상됩니다. 다음은 2022년 주민과 소통날 건의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총 9건의 건의사항 중 완료 5건, 추진 중 1건, 장기 1건, 검토 1건, 불가 1건 등이 있는데 이 중 추진 중 1건과 장기 1건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소통의 날 건의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33건의 건의사항 중 완료 15건, 추진 중 10건, 장기 3건, 불가 5건 중에 이 중 추진 중 10건과 장기 3건은 조속히 완료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동구 대표 명소 만우정과 언제나 맑은 물이 흐르는 계안천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들 관광객들과 계안면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활력이 넘치는 계안 그리고 찾아오고 싶은 계안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계안면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동시도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김영동 의원님과 우리 동강태 의원님, 등 시도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동산계도 우수강조의 정신으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안동을 대전환의 시도로 만들었습니다. 안동 시민이 오랫동안 수문했던 사업들이 상당 부분 해결되었고 또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 시민의 오랜 수문 사업이었던 국가산업단지 유치가 작년에 우리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와 같은 꿈을 이루는 데는 30여 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안동 시민은 될 때까지 끊임없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꿈이 이제 달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산업단지가 유치가 되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이 유치가 되어야만 이 산업단지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청년들이 떠나가지 않고 청년들이 모이는 그러한 성장 거점 도시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경상북도 바이오 연구원이 만들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바이오 연구원을 왜 만드냐고 비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이오 연구원을 만들고 이 10년이 지나서 안동이 바이오 생명 국가산업단지가 유치가 된과 동시에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 국산 코로나19 백신 1호가 생산이 되고 안동은 명실상부하게 국가 첨단기술센터를 유치해서 명실상부한
바이오 생명의 중심지로 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이오 산업에 추가해서 백신 산업, 물산업, 대마 산업을 안동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와 같은 꿈들은 이 자리에 계신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동댐과 이마댐이 우리에게는 애물단지였습니다. 댐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만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댐이 우리에게 보물단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보물단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현실적으로 없었습니다. 안동댐은 앞으로 2, 3년이 지나면 50년을 맞게 됩니다. 50년 동안 맑은 물을 하류 지역에 보내줬습니다만 하류 지역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은 적도 없고 고맙다는 소리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안정적으로 맑은 물을 하류 지역에 보내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류 지역민에게만 보물단지가 아니라 우리 지역민에게도 보물단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출발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댐을 강강자원화시켜야 됩니다. 춘천은 호반의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동은 댐을 2개를 갖고 있으면서도 어느 누구 하나 호반의 도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 없고 유람선 하나 운행되지 않습니다. 보존이라는 미명하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작년에 안동댐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많은 국비를 받았고 마리나 리조트를 건설하고 수상실경 공연장을 건설하고 댐의 넓은 사면의 미디어 파사드를 이용해서 관광객들을 몰입할 수 있는 이러한 기초를 다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동의 물을 대구에 공급함으로 인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받는 걸로 협약을 했습니다. 안동이 대구와 협약을 하기 전에 구미가 대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지금은 타기가 되었습니다만 그때 협약 내용을 보면은 1일 30만 톤의 물을 보내면서 연간 100억 원을 지원받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고 수천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물 주인은 안동은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안동과 대구가 물 협약을 맺고 1일 60만 톤의 물을 보내주고 연간 200억 원의 상생 협력 기금을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구에서 군위의성 통합신공항 안동으로 연결하는 강력철도를 개설하고 군위의성 통합신공항 주변 안동 땅에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고 또 안동은 댐은 많은데 댐 상류 지역은 농업 용수가 없어요. 또 수돗물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대놓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현실로 만들어진다면 안동댐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보물단지가 됩니다. 이마댐의 경우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마댐의 물이 하루에 34만 톤이 영천과 포항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때 뭘 했느냐? 물 안 보내주겠다고 데모를 열심히 했습니다. 끝까지 안 보내주고 협상을 했으면 우리도 구미와 같은 그러한 인센티브를 받을 텐데 결국은 물을 보내주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돈 10원 받는 것도 없고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구미의 인센티브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우리는 이마댐에서 1일 34만 톤의 물이 갑니다. 연간 100억 원을 받았으면 지금 얼마 받았느냐? 2천억 원을 받았어요. 2천억 받으면 이 돈이 얼마큼은 됐냐? 안동 시민들에게 수돗물 값을 공짜로 주고도 돈이 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했으면 뭐 하나는 만들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댐을 보물단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단추를 작년에 만들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댐은 이제 더 이상 보존이라는 이명하에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원화되고 산업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활력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로 하루빨리 탈바꿈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안동이 작년에 올 초에 문화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명실상부한 한국의 전통문화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습니다. 관광 거점 도시에서 하회 탈춤이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세계 문화유산이 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특구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안동은 역사적인 그 전통을 이제 자원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 대전환의 시점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농업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하면 할수록 농업은 피폐해지고 농촌은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손을 못 댔기 때문에 각종 보조금 지원을 많이 했어요. 대부분 농기계 사는데 보조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모두 농가를 부채의 주범으로 만들어버렸어요. SS기를 사는데 빚도 갚기 전에 또 SS기를 빌려가 사야 되는 이와 같은 악순환이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작 농민이 필요한 것은 뭐냐? 보조금을 아무리 많이 준들 마지막에 사과 딸 때 인건비가 15만, 17만 해버리면은 애써 농약 쳐서 지어놓은 사과를 딸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인력 수급을 어떻게 잘해줄 것인가. 그 다음에는 농가의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완화해줄 것인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그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엉뚱한 데다가 돈을 다 쏟아부었죠. 그러니까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부채가 없는 분이 없어요. 이렇게 돼서는 그래서 작년에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를 도입해서 인력 부담을 완화시켰고 또 인건비를 일당 8만원으로 대폭 내림에 따라서 농가의 경쟁력을 올리게 됐습니다. 원래는 외국인이 600명 가량 들어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되면 1000명 가까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안동시는 라오스 근로자가 들어왔는데 대부분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가 들어오면은 속된 말로 도망을 많이 가버렸어요. 안동은 작년에 10명의 탈출자만 있었어요. 원래는 그 10명도 방지하기 위해서 라오스와 아주 구체적인 협약을 맺었고 도망을 가게 되면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도망간 지역의 사람들은 한 명도 국내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지금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라오스에 출장을 가서 현재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가 안착이 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특히 사과 농사를 대규모로 짓는 사람은 적다하거나 사과 딸 때 이 30명의 대규모 인력이 필요해요. 이 그룹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사정을 해야 되고 농사 다 끝나면은 영덕 모시고 가서 회도 사줘야 되고 온천도 데려가야 되고 참이 맛있다는 동 맛없다는 동 온갖 수모를 다 겪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분들이 오히려 농가주에 가서 일 좀 시켜달라고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궁극적으로 10만원 이하로 떨어져야만 농업 경쟁력이 살아나요. 대부분의 농산물들은 폭락이 80%고 올라가는 폭등은 2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는 안정적인 소득을 늘려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계약제 시스템으로 다 바꿔나가야 됩니다. 계약제 방식으로. 그리고 농민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농가는 집자체와 농협은 유통 판매에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농가에서 두 개 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는 대규모 농산물 축제를 서울 강장에서 합니다. 영양에서는 고추 축제를 하면 얼마를 파느냐? 기본 50억을 팝니다. 우리도 서울 가서 사과, 우리 고추 이런 것들을 100억 이상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부터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어서 서울 강장에서 직접 하고 또 대구에 물을 공급하는 대가로 대구의 부군과 안동시의 읍면이 MOU를 체결했어요. 이제 우리 농산물을 대구에서 다 사다 가는 얘기죠. 우리는 물을 줄 테니까 대구 시민들은 어차피 쌀 사먹고 사과 사먹어야 돼요. 그 사먹는 것을 안동 걸 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상생협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농작물이 재배하는 데 있어서 기후변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재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재보험 자부담 비율이 15%였습니다. 이게 부담이 많으니까 또 안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10%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도움이 되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나중에는 5%까지 줄일 계획을 갖고 하나하나씩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기계 사고가 너무너무 많이 나요 지금. 그런데 농기계 또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자부담이 50% 되니까 보험을 또 들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대폭적으로 줄여서 30%만 농가가 부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바꾸어 놓았습니다. 수도자 사는 경우에는 드론 방제를 실시하는데 안동시가 80%, 농협이 20%, 농가 부담은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혜택들이 많이 가야만 농업의 경쟁력이 살아나는 겁니다. 특히 기란은 사다 많습니다. 청송은 시나노 골드로 홍보를 합니다. 문경은 가뭄으로 홍보를 해요. 우리는 늘 사과 생산량이 이루고 맛은 최고 좋다고 늘 자랑하는데 그럼 안동의 대표 사과는 뭐냐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안동의 대표 사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감로를 안동의 주 사과를 타켓수에서 지금 홍보를 하려고요. 뭔가 주 타켓이 하나가 있어야 부사도 되고 홍로도 되고 뭐 같이 따라가는데 메인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전략을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수립해 나갈 때 안동 농업의 미래가 밝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올해는 100번 꺾여도 굴하지 않고 시민의 힘으로 힘을 모으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는 백절불굴 중력 이산의 자세로 시정을 펼치려고 합니다.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수준까지 행정을 구현해야만 시민들이 행복해진다는 이 진실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과도 많이 냈습니다. 그러나 민생과 관련된 몇 가지 사업들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0여 이상 의회와 소통을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이 관철되지 못한 점은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시민들이 만족하는 그다음 행정을 구해내야 됩니다. 첫 번째가 해결이 안 된 것이 뭐냐면 수돗물 반값 문제가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왜 수돗물을 반값해야 되느냐? 우리는 안동댐과 이마댐이 있기 때문에 수돗물 반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울진은 원전이 있습니다. 원전 주변에 전기세가 모두 공짜입니다. 왜 공짜냐? 원전으로 인한 심리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반대급부를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안동댐과 이마댐이 있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받아요. 그걸 반대급부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수돗물 반값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내고 있는 것은 원가의 반값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반값은 지금 현재 내고 있는 것에 또 반값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 안동 시민들은 수돗물을 모두 무료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안동시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많이 받는다. 수돗물 반값을 주면은 교부세 페널티를 받아서 수돗물 반값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안 됐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제도는 이미 10년 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울진 원내와 같이 지자체의 상황에 맞춰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것은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안동 시민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36사단을 시민의 품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작년에 김용동 의원님 또 건강기 의원님과 힘을 합쳐서 국방부와 MOU를 체결해서 운동장과 체육시설들을 안동시가 무료로 쓰는 걸로 협의를 했어요. 국방시설을 시민이 무료로 쓰는 것은 처음으로 됐을 겁니다. 대부분 군사시설에는 민간인이 출입을 못합니다. 근데 단 조건은 우리는 365일 24시간 다 써야 된다. 그렇다면은 울타리를 좀 쳐라. 국방시설하고 분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너들이 운동하는데 장기는 너가 깔아서 해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 예산마저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그런 것들도 모두
국방부가 다 해줘야지 안동시가 왜 하느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논리에 맞지 않다고 해요. 우리는 국방부로부터 전세를 무료로 받았어요. 무료로 받았는데 그 안에 우리가 노는 시설도 다 해달라 그러면 국방부는 주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전세를 받는데 전세 주는 사람 보고 세탁기, 냉장고 다 넣어달라 그러면 누가 넣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결국은 안동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단에는 500명밖에 없습니다. 점차 줄어들게 되면은 필요 없으니까 전부 안동시로 다 달라. 이미 무중을 선점 딱 해놔놓으면은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안동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꿈이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드는 것이 문턱을 넘지 못했어요. 지금 안동의 출생 인구는 600명입니다. 사망자는 1,800명입니다. 급속형 인구 축소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손자들이 태어났어요. 그럼 며느리가 산후조리 보러 어디 갔냐? 치고 가고 대구 가고 서울 가야 됩니다. 안동에서 돈이 들더라도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만 안동의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인구 절벽 시대가 와버리면은 앞으로 우리 안동은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많은 돈이 들더라도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홀몸 노인 돌봄 서비스도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안동 발전을 위한 주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정신문화의 안동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남편과 아내를 사별하고 혼자 계십니다. 병원에 가려고 해요.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혼자 가지는 못합니다. 그럼 누군가가 동행 서비스를 해줘야 됩니다. 짜장면을 먹고 싶어요. 기란 단오 축제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에 위한 동행 서비스는 누가 해줘야 되느냐? 우리 시민의 힘으로 저는 해결해 줘야 된다고요. 그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안동은 저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서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또 죄송스럽게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이와 같은 시민들의 민생과 또 우리 안동의 미래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정의 궁극적인 방향은 시민이 원하는 방향입니다. 어떠한 권력도 시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안동시의 조직도를 보면 위대한 시민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장이 제일 위에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위대한 시민이 제일 위에 있고 두 번째 계장이 있고 세 번째 줄에 과장이 있고 그 다음에 국장, 부시장, 시장은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읍면동의 동장실, 시장실은 모두 1층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시장실은 규모도 3분의 1로 축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을 예우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천적으로 움직여나가고 있는 거죠. 읍면동에서 소규모 사업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읍면동에도 각종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과거에는 어떻게 되냐? 안동시에 540개 정도 업체가 있어요. 이 중에 한 20, 30개 업체가 그냥 싹쓸이를 다 해갑니다. 싹쓸이. 2천만 원짜리 하나도 못 받는데 그분들은 1년에 10억씩 받아가요. 이걸 다 바꿨어요. 이거는 기득권의 세상에서 기회의 세상을 바꿔야 돼요. 누구든지 공평하게 골고루 좀 배정을 받아가야 되지 힘이 있으면 다 받아가고 힘이 없으면 한 건도 못 받고 그래서 어떻게 바꾸느냐 소규모 수의계약 사업을 총액제로 2억까지만 하도록 해놨어요. 이렇게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 50개가 받았다면 지금은 200개가 받아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만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더욱더 경청해가면서 이와 같은 소통 시간을 많이 나누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안동시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힘든 점이 있고 또 주민 여러분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서로 교차될 때 우리 안동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동쪽의 관문인 기란면이 더 행복한 그러한 면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건호수 의장님들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배영교 조합장님 뭐 다리 불편하신데도 나오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해 한 해가 금방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2024년도가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사회의 기란면뿐만 아니고 안동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이렇게 이루어진 사안들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지난 2023년도 한 해는 안동으로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염원했던 굵직한 사업들이 한 가지씩 해결되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 일자리 창출 부분에 국가 3단위 1회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댐 지역이 이렇게 안동댐 생길 때 근한 이제 50년 정도 되는데 계속적으로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묶여져 있다가 이제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광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댐 주변 활성화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지난 연말에는 우리 KTX가 청량리역까지 가는 것이 또 우리 서울역까지 연결되는 거. 그리고 우리 여기에 가까이 기란면하고 가까이 있습니다만은 안동대학교가 경도대학하고 통합을 해서 전국에서 10개 대학 선정하는 10개 대학 선정이 이렇게 글로벌 대학에 선정이 되어서 지방대학이 요즘 인구 소멸 때문에 인구가 없어서 학력 인구가 없어서 문을 닫고 있는데 우리 안동대학만큼은 끝까지 이렇게 국가에서 책임지고 경상북도에서 책임지고 안동시가 책임지면서 살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또 그 뒤로 많지만은 굵직한 이런 사업들이 지난 한 해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시장님과 지역에서 중앙무대에서 열심히 이렇게 요즘 보니까 한동훈 대표님의 이렇게 비서실장 맡아가고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김영동 의원님께서 또 열심히 하시고 우리 시도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야만이 안동이 날로 이렇게 발전하는 지역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이렇게 기란에 계신 어르신들, 매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전에 우리 정광석 위원장님께서 특수시책하고 건의사항 이렇게 내시는 거 보니까 전부 다 3가지 다 하다 보니까 꼭 해야 될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시장님께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좋은 의견 이렇게 내주시면은 우리 도정이라든가 시정하는데 저도 함께 마음을 모으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질문은 순서에 관계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 오늘 다 하십시오. 그래서 손을 드시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하시면 또 제가 답변을 하고 다음 질문 받는 이러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3가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시장통 주차 관계를 전년도에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아무 없고 또 두 번째 후계자 마트 GS25 앞에 보면은 농협에서 나가서 도로에 나가는 차선이 어지 않아서 어제 아래도 저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거기에 차선을 좀 그어주시고 세 번째 창리에서 내려와서 4차선 올라가는 농로길에서 들어오는 진입로에 보면은 차선이 없습니다. 그 차선도 좀 그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제가 기란 오면서 중앙통을 지나왔는데 중앙통은 장날이나 평일이나 모두가 주차장입니다. 근데 주차장이 없느냐? 농협 옆에 보면 빈 공터가 아주 크게 있는데 10m도 안 되는데 가기가 싫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장날도 도로가에서 하지 말고 그 장터에서 같이 해주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고 밀집되어 있으면
도시민들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로가에서 전부 주차하고 장사를 하니까 버스 하나가 들어와도 교행이 안 됩니다. 공간이 없어서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공간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리 하라 그래도 하지 않는 것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지금 거기에 차량이 서 있는 건 전부 다 대부분들 가게 주인들 주차예요. 내가 편리해서 주차를 하면 좋은데 손님이 안 오면 뭐합니까? 손님을 위해서 주차 공간은 다 비워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특히 읍면동 지역, 읍면 지역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차 문제는 농협 옆에 그 주차 공간을 좀 충분히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마트하고 창기 부분에 차선이 없다고 해서 이것은 차선 문제는 안동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서 만들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우리 기라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주민자치위원회 타상채입니다. 저는 지금 아까 시장님 시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우리 또 위원장님 면에 대해서 이제 건의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개념으로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기란 그러면 사과입니다. 사과는 지금 현재까지 시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특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갱신입니다. 갱신해야만 고품질 사과, 명품 사과를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갱신하는 신청을 한 게 뭐 시에 좀 접수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 빨리 뭐 누락되지 않도록 바로 소통해 주세요. 왜냐하면 갱신해야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농약값도 절약이 되고 또 뭐 우리 사과가 고품질에 나올 수 있으니까 특히 이걸 지금 저는 이걸 강조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란에서 하는 경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란에서 사과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사실 기란 사과가 더 맛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송으로 넘어가서 박스가리에서 여기서 2만 원이면 거기서는 3만 원 받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또 뭘 준비해야 되냐.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기란의 사과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강릉 정도 올라가서 거기가 주산지가 되지 않을까.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대체 작물을 뭐로 할 것인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면은 우왕좌왕해서 큰일 납니다. 이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감로를 이야기했는데 감로가 어떤 장점이냐. 지금은 생산량을 올리기 위해서 입소지도 해야 되고 뭐 다축 재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이 나왔습니다. 입소지 하나만 안 해도 사과가 잘 팔린다는 그 인건비만 해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어요. 사과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원가를 절감시키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는 꼭지 따는 것도 없애는 시대로 가야 됩니다. 지금 사과 하나마다 꼭지를 다 안 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입소지 안 하고 밑에 필름 안 깐다. 이렇게만 돼도 인건비가 대폭적으로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감로는 입소지 안 해도 되고 필름 안 까도 되고 또 맛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안동의 주품종 먼저 지금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야 됩니다. 잘 되면 다 남들이기 때문에 남들이 따라오더라도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갱신 문제는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서 신청된 것이 100% 다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농업행정에 불신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조금 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농가에게 물으면 보조금이 많은 거로 물으면 대부분 눈먼 돈이다. 두 번째는 힘 있는 사람만 가져간다. 이게 99%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은 100% 공개합니다. 예를 들어서 갈리기를 산다. 신청자가 100명이면 아주 객관적으로 심사해서 1번부터 100번까지 순서를 딱 놔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용되는 순서대로 차례차례로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중간에 너가 따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우리가 지금은 사과를 크기별로만 분류를 합니다. 크기. 우리가 너무 지금 색깔하고 크기에 아주 민감한데 중요한 것은 크고 색깔이 나 있는데 맛이 없는 사과가 있어요. 이것은 안동 사과의 명성을 저는 저해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도와 산도를 상품에다 표시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려고 해요. 뭔가가 차별화돼야 되지. 색깔이 안 나도 마시는 사과, 아마 기란에도 그걸 대표적으로 생산하는 분이 계셔요. 그런 식으로 가야만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다방면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감로는 원래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하루 빨리 우리 지역에 맞는지 기술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농가에 빨리 보고갈 수 있는 이러한 거점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대곡 1위 김병동입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대곡 1위 도로 확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오실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되는지요? 그리고 길이 좁아서 차가 오면 비킬 자리도 없습니다. 시장님 하루속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수해 복구로 도로가 무너져 가지고 그 청량을 지 토목계에서 청량을 다 해갔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주 가감 소식이고 언제쯤 되는지 그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대곡 1위 농로 포장은 지금 시스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두 가지 문제 다 올해 안에 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올해 안에 공사가 다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회 1위 이장 김동진입니다. 아까 참 광태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는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 지난 추석 같은 경우에 국회 만우정 차와 인명수는 약 1,80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차는 근 1,000대가 와서 그 복잡한데 정말 주민들도 길이 없습니다. 워낙 그러니까 저는 화장실도 지금 묵계 해관 화장실에 전부 와가 소변 대변을 다 보니까 거기도 지금 묵계 새마을이라는 동네에 그 하수도 물이 들어가서 하수도가 깊어서 물이 안 빠집니다. 안 빠지니까 여름 되면 거기 고무판 가지고 우선 덮어놓습니다.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악취에도 그런 악취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을 마을정 주차장 화장실을 하루 속기 해주시는 걸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을정과 또 연결된 묵계서원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지금 가면은 나이론 끈 가지고 줄을 쳐놨어요. 언덕에 길이 솟아지니까 언덕이 자꾸 무너지고 이러니까 길이 점점 솟아져요. 승용차도 억지로 지나갈 정도인데 거기에 제가 한번 시장님께 직접 얘기 드린 바는 없습니다만은 국회의원님 있는데도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거기가 자꾸 무너지고 이래서 길이 솟아지고 한데 거기 돌축이라도 좀 막아달라고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 두 가지를 좀 꼭 해주시면 싶습니다. 일단 만유정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인데, 또 많이 옴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화장실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화장실은 빨리 해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관광객이 왔어요. 그 다음 오면은 그 사람들이 집에 갈 때는 사과 한 개라도 사갈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람만 오고 우리는 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발 제가 주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앞에다가 카페들을 만들어 놓든지 뭘 해서 우리의 농산물을 펼쳐 놓으면은 오는 사람은 무조건 한 개는 사가지고 갑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우리가 영덕 가서 해 먹고 돌아올 때 뭐 사고 옵니까? 멸치 한 몽다리 사오든지 오징어 한 마리 사고 다 사가 옵니다. 근데 이분들도 사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이 오면은 그것이 지역 소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농산물을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파는 곳이 없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마을 주민들께서 좀 협조를 해주시고, 또 묵계에서 올라가는 곳이 지금 출입 금지 영역 위험해서 지금 계속 도로가 좁아졌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장님이 가셔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일단 빨리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방리 이장 남정섭입니다. 우리 민선 8개월 의장시장님 주민과 공감 소통하러 이렇게 하시는 것 아마 전국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행하시는데 우리 시장님 최초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만 오늘 뭐 여러분들이 질문자가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서는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 중에서도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 제일 문제인데요. 아직까지 우리 농촌 사정에는 한 절반에 가까운 가구들이 세대들이 재래식 화장실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시정에 반영하셔가지고 조금 해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촌 지역도 그렇고 도심 지역도 아직까지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곳이 많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하수 종말 처리장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수세식을 쓰고 싶어도 좀 제대로 못 쓰는 게 있고, 또 개인 정화조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또 내가 부담해서 하기에는 어렵다는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좋게는 안동시가 돈이 많아서 집집마다 전부 화장실 다 바꿔주고 싱크대도 바꿔주고 다 하면 욕조도 바꿔주고 하면 참 좋은데 이것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려면은 또 수혜를 받는 분은 또 고마워하겠지만은 또 수혜를 받지 않는 분은 또 이걸 과연 안동시 예산으로 개인 집 화장실까지 다 바꿔줘야 되겠는 또 이런 질문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시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일단은 하수 종말 처리장을 소규모로 계속 늘려갑니다. 그러면은 집에서는 물만 빼면 종말 처리장 가도록만 해주면은 개인 집은 개인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제도들이 농어촌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개인 화장실까지 고칠 수 이러한 예산이 나오면은 그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고, 그렇지 않은 상황 하에서는 일단 하수 종말 처리장을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과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가지고 그거를 해주신 시장님과 도의원님과 감사드리고요. 먼저 저는 시장님 도의원님보다 우리 면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하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지난 21일일 거예요. 안동시 전체가 올 겨울에 유난히 비가 많았습니다. 비가 온 과정에 그 중에서도 금곡리 산악기 되다 보니까 눈이 왔어요. 많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면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제설 작업을 하는 걸 보고 참 고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참 위험 요소가 너무 따르기 때문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제설 장비가 옳은 차도 아닌데 1톤 차에다가 모래를 싣고 올라와가지고 산악기 되다 보니까 고지대입니다. 가파르고 야, 이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내 같은 경우는 비가 왔으면은 제설 장비가 면에 배치되어 있는 장비들보다는 분명히 더 좋은 게 있을 겁니다. 그 장비들이 이쪽으로 지원을 와준다면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마을 안길을 쓸지도 못하는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사과 시세가 좋은데 주민들이 사과 싣고 나가고 싶어도 길이 개통이 안 돼버리면 그림의 떡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옳은 장비를 지원해가지고 바로 개통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금곡리 용담사 계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 주변에 눈비가 왔을 때는 미끄러지면은 낭떠러지로 바로 떨어지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가드레인이 하나도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 도의원과 시장님 한번 걸음을 해보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지형을.
꼭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눈과 비가 특히 눈이 오면은 제일 힘든 데가 기란, 예안, 도산. 남쪽으로는 기란이고 북쪽으로는 예안과 도산입니다. 정말 해야 될 일도 많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실제 이 장비들이 다 좋으면 좋은데 1톤 차에다가 제설 장비를 달고 다니고 또 모래를 싣고 뭐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데 참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시내 큰 대로를 달린 것은 대부분 대형 차량입니다. 대형 차량은 또 촌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아주 대형으로 덤프 트럭으로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기란을 오는 이 대로는 할 수 있는, 국도 5호선은 할 수 있는데 농촌으로 들어가서 골목길은 차가 못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장비가 좀 부족해서 또 기능이 좋지 않아서 하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교체를 해드리도록 하고, 지금 안동시가 전체 어떻게 바꿔놨느냐면은 공무원들이 눈을 다 쓰면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바꿨냐면은 읍면동의 전체를 비상연락망 체제를 해서 눈이 오면은 모든 것은 2시간 이내에 제설작이 완료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각종 지역에 있는 농기계 트랙터 타고 좀 비용은 다 지불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운영이 되어야만 이게 일사불란하게 해결이 되지. 작년도 예를 들면은 기란면에 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저작년도에. 그때 우리 직원들이 눈을 치웠어요. 골뱅이들을 치웠는데 얼마나 치웠느냐. 일주일 해요. 일주일. 그 일주일 동안 못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눈이 오면은 2시간 이내 안동시 전역이 제설작이 완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바꾸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아마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지금 직원들이 했을 것 같은데, 많이 오면은 동시에 지금 할 수 있게끔 모든 시스템을 준비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직원들이 고생을 좀 덜 할 수 있도록 제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챙겨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담사 계곡에 가더니 용담사 계곡은 2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름철 되면은 관광객들이 와서 차를 못 들어가게 해버리고, 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주변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또 겨울 되면은 방금 하신 말씀처럼 가드레일이 없어도 눈이 오고 얼음이 얼어버리면 위험한 게 상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담사 계곡에 오는 이 계곡의 관광객들을 금소생태공원으로 다 옮겨야 되겠다. 거기에 가면은 모든 시설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화장실도 있고 모든 게 다 돼 있는데, 이 계곡에 오니까 계곡의 자연환경도 엄청나게 훼손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점차적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고, 금소생태공원을 국가정원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지금 착수해서 하나하나씩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면은 임안면과 기란면은 또 다른 볼거리 제공을 해서 많은 부분이 낚여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드레일 문제는 현장을 확인해보고 급한 부분부터 하나하나씩 빨리 해결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그 안동시에 그 보고를 하셨는데 들어보니까 희망이 있구나,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말씀드릴 것은 지난해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 2건을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 사항이 지금 진행을 되고 있는지 올해 내로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이죠? 예, 우리 지하수가 지금 현재에서 농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해발 600거지 동네입니다. 상갈련 그 동네인데, 지하수를 지금 농사용으로 작년에 상추를 본행지 상추를 농사 짓다 보니까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수도가 지금 딸리는 그런 현상이 나와요. 같이 전공을 해서 지하수를 팠는데 가까이서 파다 보니까 한쪽이 많이 쓰니까 딸려서 흙탕물이 나와요. 상수도가. 그래서 이 농사용을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동네에서 회의를 했는데, 흐르는 지표면을 모아놨다가 건봉을 만들어서 필요할 때 쓰자 이래갖고 이제 회의가 되어서 지난 회의 이 자리에서 건의를 됐거든요. 그래서 등봉 만드는 거 문제하고, 또 하나는 우리 백자리에서 상갈련 올라가는 그 길이 아까 대공리도 길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한 4km 되는 그 길이 너무 협소하고 좁고 경사가 심하고 이래서 제가
지난 여름에 시에서 들어가서 그 건설 과장님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 계장님이 현장 조사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얻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그 백자리 그 저수지 옆에 지금 공사를 그 확장 공사를 하고 했어요. 했는데 업자가 한번 공사를 시작하면은 또 몇 달 하다가 그만두고 몇 년이 흐르고 또 두 번째 또 업자가 바뀌었는 말이에요. 또 공사 시작해도 지금까지 또 한 5, 6년 동안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과농사를 짓고 싣고 공판을 가다 보면은 거길 지나가면 아마 상처가 많이 납니다. 이게 길이 하고 이래서 그대로 있어서. 그래서 그게 지금 빨리 올려내려고 시공이 되면은 상관없는데 좀 늦어진다면은 거기에 마스콘이라도 임시로라도 그 깔아주셔가지고 다니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농촌에서 농업용수가 부족한 거, 그 다음에는 수돗물이 먹는 물이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수돗물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집은 10집밖에 없어요. 근데 수돗물을 인입하려면 20억이 들어요. 그러면 10집 때문에 20억을 쓰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 낭비라고 해요. 그러나 먹는 물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도저히 경제적으로 수익이 효율이 맞지 않는 곳은 안동시가 원래 수돗물 공장을 짓습니다. 공장을 지어서 먹는 물을 병리에 담아서 무료로 다 갖다 줍니다. 안동시 전역에. 그러면 지금 수도가 안동이 지금 98% 정도 보급이 되어 있어요. 98% 정도가 보급이 되어 있는데 한 2, 3%, 97에서 98% 정도, 2, 3%가 전부 어디냐? 산골 지역입니다. 어떤 데 가면은 5가구가 있어요. 수돗물 넣는데 10억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10억 원어치 수돗물을 사주면 만 년을 사주고도 돈이 남아 돌아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먹는 물 문제만큼은 안동 시민이 모두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병리에 담아서 생수를 가정으로 다 배달해 드리는 것으로 일단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수 지난번에 그 금곡에 부족하는 겁니다. 그때 준설 문제하고 아마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그 좀 빨리 확인해서 좀 농업용수를 쓰는데 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관련 쪽으로 올라가는 거 백자에서 상관 올라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길이 끊어지고 아까처럼 공사하다가 말다 하는데 이 공사하다 말다 하는 건 이게 지금 안동시하고 소송이 붙어가지고 지금 분쟁 중에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민원을 듣고 어쨌든 분쟁은 분쟁이고 다니는 길이라도 임시 포장을 하든지 해서 해결하라고 지금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관련 쪽으로 가면서 백자 입구까지는 어느 정도 도로가 되는데 산 입구부터 올라갈 때는 이제 정말 꼬불꼬불하고 교행도 하기 힘든 곳이 있어요. 특히 시내버스가 한번 가버리면은 비킬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분적으로 교행이 가능한 범위부터 찾아서 하나씩 해결을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위원장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빨리 해결을 해요. 알겠습니다. 예산을 기간면에 통째로 줘놨으니까 위원장이 마음대로 해가 빨리빨리 해요. 네. 심자치위원 박춘수입니다. 여기 오신 기란인 모두가 시장님을 존경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안동을 동서남북으로 나누었을 때 제일 낙후된 곳이 동안동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란입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청정지역 기란천이 오염수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기란천 살리기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안동 기란의 상징 40년 역사를 이어온 고유 민속축제 단오적 공원 내에 체험 부스가 없습니다. 체험 부스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널뛰기나 양고기나 떡매치기 뭐 기타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비 안 맞게 그 널뛰게 하는데 뭐 돈 얼마 안 들 겁니다. 셋째로는 기란 전통시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5일장 이런
지금 장터가 불법으로 도로 위에서 서고 있습니다. 장에 가면 이게 먼지나 또 막 오염된 그 교통체제나 매연 이런 거를 생선 같은 거, 야채 같은 거를 장가에 내놓고 도로가에서 팔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먹어야 되는 위생에도 참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장을 형성해 주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결책을 깊이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맑고 아름다운 길안천이 산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난개발을 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천에 지금 나무가 크고 있고 노루가 뛰댕깁니다. 하천에는 원래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준설하려고 하면 환경단체에서는 보호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생각이 틀린 사람이에요. 하천의 기본적인 기능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살아야 가장 친환경적이에요. 강 중간에는 물이 흐르고 강 가쪽으로는 버두나무와 미루나무가 서 있어야 돼요. 지금은 어떻게 되냐? 강 가쪽으로는 제방을 내가 싹 다 잘라버렸고 강 중간에 전부 산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동시에서 길안천을 국가하천으로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길안천이 과거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준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 흐름이 원활하게 만들어지고 과거의 길안천에 고기도 살고 고기도 많이 살 수 있는 이런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을 복원을 해야만 길안면의 명성을 되찾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으니까 또 이것이 하루아침에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걸리면서 복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실천해서 길안 하천이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오제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체험 공간을 만드는 것은 사실 힘든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만들어 놨을 때 누가 와서 거기에 이용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단오 날은 이용은 하겠죠. 그 단오제 행사하는 날 단오제 행사 말고 이용하는 게 365일 중에 며칠 있을까? 제가 볼 때는 10일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외로이 느티나무만 써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떡미치기하고 뭘 한다고 해서 사람이 오느냐? 그러면 떡미치기를 하면 만들어 놨어요. 찰떡을 가서 누가 매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과연 누가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여건이 조성이 되면은 할 사람만 있으면 그거 사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뭐 큰 돈 들지 않고 할 수 있거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 놔서 사람들이 안 오면 오히려 흉물이 되어서 쓰지도 않고 또 다 철거를 해야 돼요. 이게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좀 계획이 수립되어서 적어도 봄, 여름, 가을 정도는 운행이 될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저는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 필요하면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시 관광객이 또는 시민들이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전통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농협 옆에 사실 다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도 제가 주민들에게 제발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안쪽으로 들어갑시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구역선을 긋든지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는 지금 인도에 한번 가보십시오. 인도에 사람이 다니는 길인지 가게 물건을 내놓는 장소인지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주민들 스스로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분명하게 사람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가게 물건을 다 쌓아놔버리면 사람들은 또 어디로 다닙니까? 차도 못 다니고 이런 것들이 먼저 우리가 자구적인 노력이 돼야 되거든요. 안동시에서 또 강조를 하면 또 욕을 얼마나 합니까 지금. 우리 길안면 주민들이 우리가 나는 이렇게 할 테니까 요런 게 좀 부족하니까 시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만 이게 하루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해요. 제가 길안 몇 번 올 때마다 길안 중앙통 거리가 너무 지저분하다. 담배꽁초 너무 많다. 깨끗하게 해라. 또 그리고 불법 주차 전부 다 장날 때문에 양쪽에 차를 한쪽만 세우면 그래도 덜해요.
양쪽을 다 세워보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거고, 그러면은 또 노점상이 활성화되려면 지금 여 노점상 제가 볼 때도 한 20개도 안 될 겁니다. 지금 전적으로 제가 장날마다 거기 오니까 이 노점상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유치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주민들도 나와서 파는 물건이 많아야 돼요. 첫 번째, 파는 물건이 없으니까 이게 전부 악순환이거든요. 그러면은 주민이 와서 팔지 않은 이유는 뭐냐? 안 팔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손님은 뭐냐? 가보니까 살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스스로라도 각 단체별로 나와서 뭐 바다에도 하고 농산물 같은 거 가져 나와서 좀 많이 팔고 이 캠페인을 자꾸 열어가다 보면은 야, 기란장날 가니까 정말 옛날 장터처럼 돼 있네. 지금 안동에 장날이 형성되는 것이 풍산장날, 구담, 기란, 그 다음 더 나아가면 북후, 일치 요 5개가 있습니다. 풍산과 구담을 가면 조금 크기는 큰데 특히 구담에는 옛날 장옥을 다 철거해 버렸어요. 그리고 현대식으로 아케이드를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되느냐? 차량 주차장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장사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차량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그러면 그런 아케이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팔아서 기란만의 특색을 살리든가, 적어도 기란 오면 꼴부리는 안동에서 최고 맛있더라. 그런 꼴부리만 쫙 판다든지 뭔가 특색 있는 상품을 파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기란 오일장은 기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용품을 공급하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전통시장이 되지 않는다고요. 도시민들이 기란 가면 야 그거 뭐 살 수 있더라. 야 꼴불이 정말 좋은데 안동 시내상 5만원 여기 가면 45,000원 살 수 있더라.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뭔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더더욱더 중요하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 시설이 부족하고 보완을 해야 되겠으면 이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면 되는데 지금 있는 시설 속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아무리 들어가라고 해도 되질 않고 있는 시설은 지붕이 없는데 지붕 전혀 관계없어요. 제가 아까 이제 지붕 만드는 순간 쫄딱 망합니다. 전통시장은 지붕이 원래 없습니다.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다울 때 효과가 나는 것이지 지붕을 만들어가지고 북무시장하고 비 오십시오. 오는 날이나 뭐 눈 오는 날 전통시장은 장사하는 사람도 비를 맞든 눈이 오든 잘 팔리면 안 추워요. 안 팔리면 아무리 따뜻하게도 추워가 못 살아요. 그게 뭐냐면 안동에 북무시장 가보십시오. 10매덕을 들여가지고 아케이드를 멋지게 해놨어요. 간판도 쫙 깎아놨어요. 어떻게 되느냐? 가게 문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 10매덕을 가지고 가게에 물건 사주고 가게를 디스플레이 해줬으면 지금 대박 났을 거라고요. 어떤 경우에도 전통시장이 지붕 덮어 씌우면 된다는 생각은 빨리 버리시는. 지붕 덮어 씌워가 될 것 같으면 안동시내 전통시장 대박도 안 해야 돼요. 풍산시장 지붕 다 덮어 씌워놨죠. 구단 가면 다 덮어 씌워놨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아까 이야기했죠. 전부 주차장이에요. 차가 비를 안 맞고 잘 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와서 물건을 팔려고 전통시장을 만드는 것이지 차량이 비 안 맞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 만드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생각을 바꿔.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전통시장은 나름대로 풍치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전통인데 쉽게 얘기하면 양복 입고 갓을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한복 입고 또 다른 옷, 모자를 양식 모자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저는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전통시장들을 가보면 아케이드 있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노점상에서 정말 활성화 잘 되는 곳 가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벤치마킹 해서 기란만의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기란 가면은 뭐가 좋다? 제 생각에는 올뱅이, 그 다음 사과. 야, 기란 가면은 진짜 맛있는 사과를 공판장에 사는 것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 5,000원만 싸버리면요 무조건 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례냐면은 지금은 좀 퇴색이 되는데 구단 가면은 참기름 짜는데 뭐 1,000원인가 얼마 싸요. 기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저쪽 현아 쪽에 가면은 참기름 짜는데 또 여기도 더 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할머니도 불러 나가버립니다. 이런 효과를 노려야 됩니다. 이런 효과를.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해서 잘 됐을 때 그 다음에는 화장실이 불편하다 이런 것을 자꾸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테니까 주민 여러분께서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명분만 만들어 주시면은 저는 전통시장 살리는 것이 제 한입니다. 한. 정말 많은 연구를 했고 지금 현재 우시장이 어느 정도 좀 돼가고 신시장 조금 돼가는데 이걸 전체 전통시장 다 살리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장사하려는 사람이 돈을 벌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피해의식에 젖어가지고 안 된다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뭐 좀 바꾸라 그러면 죽어도 안 바꾸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란이 좀 주축이 되어서 불가능을 가능한 그러한 전통시장으로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란리, 계명산 휴양림 관련돼서 몇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줄로 알고 있는데 휴양림이 있으면서도 물이 부족합니다. 상수도 관련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도에서 그 고란 쪽으로 진입로가 있습니다. 진입로가 끝나는 부분에서 한 100m 정도만 더 확장하거나 하면은 아마 교통에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관광버스가 한 구간에 들기가 힘든 사정이거든요. 아무 관심을 안 가지고 거기 다녔기 때문에 잘 모를 겁니다. 아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휴양림에 보면은 그 대학생들이라든가 방학 때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이들이 올 때 보면 휴양림 입구에서 약 한 2km를 걸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떨 때는 휴양림에서 그 더블캡으로 학생들 태워가고 있더라고요. 참 위험해 보이고 아마 뭐 봉고 계열이라든가 이런 관련이 된다면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고란리는 고란하고 송사가 지금 이제 상수도 문제로 올해는 이제 민원이 제기되어 왔는데 일단 이거는 해결이 다 됩니다. 단지 좀 늦어지는 것은 국도 5호선 공사와 동시에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집니다. 그래서 국도 5호선 공사가 좀 빠른 시간 안에 진척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동시에 고란과 송사 지역은 상수도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직접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휴양림 들어간 입구에 도로 폭이 좁아서 좀 문제가 있다가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나와서 정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 수정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림에 오는 관광객들이 걸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것은 이제 본인이 걸어서 가고 싶었을 수도 있고 무조건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요. 차량으로 오는 사람, 대중교통으로 오는 사람 그렇게 해서 휴양림에다가 뭐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금 거의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양림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좀 더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서비스를 잘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거 송사에서 토요일간에 터널 수목을 제거해달라고 하니까 시장님께서 좋은 자리인데 그 말로 굳이 하나 했겠는데 오늘 지나간 여름에 깨끗하게 청소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에는 몇 집 살지는 않지만도 80세 넘는 한 어른이 지금 현재 5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분이 안동시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매일 갑니다. 그런데 보면 도로에서 우리 마을까지의 거리는 불과 얼마 안 되지만은도 노인들이 걸어 다니기에는 좀 춥고 할 적에는 많이 불편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수나무인 데까지 버스가 들어갔다 해도 5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장님께서 그런 것도 좀 헤아려 주시면 고맙고요. 그런데 하여튼 뭐 서면 앉고 싶으면 누구 싶은 게 모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좀 그런 것도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홍천 지역의 대중교통 문제는 참 답이 없습니다. 안동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 200억, 200억. 버스 한 대 운행하는데 연간 2억이 들어가요. 길 안에 버스 한 대 돌고 있잖아요. 순환버스도 2대가 돌고 있거든요. 하루 종일 몇 명 타느냐? 평균 10명도 안 탑니다. 10명을 가지고 택시를 태워가지고 1년 내도록 다녀도 돈이 남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전부 행복택시로 다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택시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전에 저 마당까지 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버스 탄 데까지 딱 태워주니까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정책으로 지금 하나하나씩 바꾸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장 그 대사에서 그 안쪽까지 버스가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5분인데 뭐가 그래 중요하노? 해주면 되지라고 하지만 또 버스 회사의 또 입장을 들어보면은 이게 5분이 연결되면 전체 시간을 또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들렸다 가라 그러잖아요. 들렸다 가라고. 그러면 그 들리는 지역은 좋습니다. 근데 들렸다 가면 해서 시간이 계속 되는 어떤 사람은 똑바로 가면은 20분 만에 갈 걸 들렸다 가면서 1시간 안에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민원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딱 쉽게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은 문제를 찾아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해결해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행복택시를 이용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결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마을 지도자 그리고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근수입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사람이 두 개 단체를 좀 안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좀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에 분들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차선 전진리 이장님 말씀하신 그 차선을 말씀드리면 지금 그 경영자 마트 앞에나 아니면은 그 우리 저기 그 농로 포장 거기 가는데 보면 황색 실선이 2줄입니다. 2줄인데 거기서 지나가다 보면은 거기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무조건 100% 칠대 항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아야 소리 못하고 다 물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이 선을 좀 끊을 수 있으면 점선이라도 좀 추가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아까 저기 사과 저거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FTA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FTA 신청을 하면 결정되는 게 2월 한 중순 정도 됩니다. 이거를 좀 땡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예를 들어 사과는 내가 11월 달에 놨봤는데 2월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고급 인력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고 이거 나무 뽑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두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고 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들이 보면은 최고 빨리 바뀌면 6개월 만에 바뀌고요. 최고 길면은 1년 반 만에 바뀝니다.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제가 단체장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너무 잦은 직원들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그 다음에 직원이 바뀌어버리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직원을 이해시키고 뭐 교육시키고 하다 보면은 또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단체장은 묻던 덩어리 바보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거를 직원들을 만약에 이건에 개입되지 않는 직원이라면은 이건이 개입되지 않는 뭐 예를 들어 부서라면은 좀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좀 두셨으면은 바랍니다. 농촌에는 지금 각종 단체가 많잖아요. 인원이 적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이곳저곳 다 가입해가 있습니다. 전체 100명이면은 새마을도 가입해 있고 적십자도 있고 뭐 자율방범도 있고 의용수가 되고 뭐 거의 중복 뭐 2중 3중으로 지금 가입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또 이것을 안동시가 어떻게 규제를 하기는 좀 어렵고 주민들 스스로가 좀 이건 자율적으로 룰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임명하면은 누구 하라고 이렇게 탁탁 하면 되는데 이건 전부 그 단체에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단체에서 좀 규정을 만들어서 2중 3중으로 하는 일이 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선 문제는 지금 2중 실선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위험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위험한데 또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가야 되니까 또 불편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동시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큰 무리가 없다면, 또 지금 과거에는 그게 메인 도로로 쓰였지만 지금은 고속도로 진입도로가 외곽도로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가능하다면 빨리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TA 문제에서 우리 행정이 참 문제인데 이거는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동시 행정이 민원 처리 기간을 2분의 1로 다 단축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70%의 성공률을 가져왔어요. 과거에는 민원 처리 기간은 기간이고
실제로 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 막 이렇게 걸려가는 겁니다. 지금은 거의 막 대폭 단축시켜 놨어요. 정말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은데 FTA 자금 배정 문제도 마찬가지 사과를 뽑아내야 되는데 뽑으려면 지금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2월까지 뽑으려도 뽑혀질지 않을지 모르니까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1년 낭비거든요. 그래서 안 뽑혀지면 그때 가서 또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바빠가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문제는 구조적으로 개선돼서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되도록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불편이 많은 것처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가 기란면회만 있고 싶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5년이고 10년이고 놔두면 되는데 또 직원들도 능력이 개발돼야 돼요. 면회도 있어봐야 돼요. 기란면도 있어보고 또 산면도 있어보고 또 본청에 이렇게 순환보직을 해야만 직원들의 역량이 강화돼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의 역량은 강화되는 대신에 뭐가 또 불편해요? 주민들의 민원 업무가 연속이 안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 지금까지는 업무 인수 인계가 머릿속에서 이루어졌어요. 머릿속에서. 어느 동장이 와서 내인데 이장이 와서 이런 일을 부탁하는데 머릿속에만 기억해놓고 떠나갈 때 머릿속에 걸 넘겨줘야 되는데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장님 어떻게 했냐? 지난번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될 줄 알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도 하몽차사야. 그래서 신규직가 물으면 나 그거 모른다 그래 그런 거예요. 이런 데 대한 계리 현상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것을 매뉴얼화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내용 이걸 전부 정리를 해놔야 그 서류만 딱 넘기면 다음으로 인수인계가 되는데 대부분 경험치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직원들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그런 피해는 최소화시키도록 하고 또 가급적이면은 6개월 만에 인사이동하는 것은 같은 자제를 위해서 큰 무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수 1리의 김시정입니다. 아까 그 상수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기란에 지금 안동시의 상수도가 98% 정도 됐다 하는데 기란에 지금 안 된 동네는 지금 내가 볼 때 거의 반쯤 됐어요.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지역이 한 반쯤 있어요 지금. 그래도 그나마 그 저들 사는 구수나 그 이쪽에 대방 쪽에는 작년에 어느 정도 돼가지고 원래 이제 급수 신청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급수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저 대사나 저 봉사 이런 데는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거기는 그 산에 물도 없어가지고 물을 갖다 먹고 이러는 상황이 있는데 그 동네가 무슨 서너 집 사는 동네도 아니고 동네가 우리 기란에서는 제법 큽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아까 저거 해가지고 고속 참 국도하고 연동해가지고 같이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하던데요. 그게 언제쯤 되는지 안 그러면 우리 구수 쪽에 이제 넘어와 있는 그 상수도는 통수가 언제쯤 될 수 있는지 그거 여쭤보고 싶고요. 지역마다 지금 인구가 감소돼가지고 존폐 위기에 있다 하는 지자체가 여러 동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동시는 지금 그 인구 정주 여건을 지금 하는 정책보다가 원래 또 다르게 바뀐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돗물 문제는 송사는 지금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다 해결되어 있는 것 같고 일단은 그 국도 5호선 공사가 지금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또 할 수도 없는 게 다 파악해 보면은 하나만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미리 하고 싶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벌써 해버렸으면 됐을 텐데 이게 지금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수는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알아가지고 면장님이 알아가지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세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돗물 공급이 97% 98% 돼 있어요. 안 된 데가 어디냐? 기란, 임동, 와룡 전부 산이 산지보다 중심으로 안 돼 있어요. 그 기란이 그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동 가면은 산 꼭대기에 집 두 채, 세 채 있는 거 도산 예안 가면 수두룩합니다. 근데 다 해봤자 인구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97, 98%가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가 안 들어가는데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 안에 지금 수돗물 공장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빨리 공급해서 먹는 물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 정책은 정주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그 다음에 생활인구, 유동인구란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늘릴 건가에 대해서 안동시가 지금 아주 밀도 있는 정책을 수립합니다.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인구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가 될 일이 아니고 출산율이 예를 들면 작년에 예를 들어 600명이었다. 올해 700명을 늘려야 되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700명을 늘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지금 세부적인 계획을 세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안내를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아이를 못 낳는 이유는 뭐냐?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아요. 가장 문제가 돌봄이에요, 돌봄. 낳으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산후조리할 때도 없고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 주택 단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돌봄이고 교육이고 다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 같은 거 어떻게 하느냐? 출산 휴가를 가면은 1년 동안 금평을 앉아서 승진해서 누락이 돼버려요. 낳으면은 승진을 더 빨리 시켜줘야 되는데 안 시켜줘 버린 거예요. 누가 놓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행정이 현실하고 완전히 엇박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대폭 지금 바꾸고 있어요. 작년에 안동시청에서는 다둥이를 승진시켜줬어요. 많이 낳았다는 이유로 3명 낳았어요. 3명, 4명. 자, 이렇게 뭔가 아이 많이 놓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현실에 들어가 보면은 알을 많이 놓으면 놓을수록 전부 손해요. 특히 직원들은 승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출산휴가 가버리면 1년 동안 손해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후임자가 안 놓는 사람이 더 빨리 승진해 가버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서 누가 알을 놓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부터 해서 많은 부분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 조만간 이 보도 자료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주 인구와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실행에 옮겨서 지금 올해 안동 인구가 15만 2천인가? 15만 2천인데 15만 5천 정도는 올려야겠다. 그래서 지금 매년 아까 제가 말한 사망자가 1,800명이에요. 태어나는 사람이 600명밖에 3배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사망자를 줄일 방법은 없습니다. 연령이 고령화되어서 돌아가시는 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출생률은 늘어야 되고 외부에서 안동으로 주소 이전자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원래 시행하는 것이 뭐냐면 안동 지역 3개 대학의 학생들이 안동에 주소를 옮겨놓고 있으면 연간 100만 원의 장학금 줍니다. 연간 100만 원이면 등록금이 무료라는 얘기입니다. 장학금 빼고 나면 1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안동의 아이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외지의 학생들이 안동에 주소를 옮길 그러면 안동시에 지금 학생이 몇 명이 있느냐 6,000명 정도가 있어요. 이 중에서 반만 옮기면 3,000명이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구 증가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허공에 대고 대포 쏴는 그러한 인구 증가 정책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하나의 팩트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플랜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인구가 늘어나는 해로 제가 반드시 바꾸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들이 출산하고 그다음에 인구가 오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지금 귀농인들이 이렇게 귀농귀촌인들이 지금 유입됐어요. 그랬는데 안동에서 떠나는 경북에서 특히 안동 경북 떠나는 인구가 전국에서 그때서 2번째예요. 꼴찌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행정 지원, 그 다음에 마을에서 하는 특세도 있고, 저도 이제 고향에 내려왔지만 그런 부분을 직접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있고, 아까 행정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뭐냐면, 특히 그 담당자가 한 2년 만에 제가 지금 하는 업무에서 담당자가 3분이 바뀌었어요. 업무 연속성이 전혀 없어요. 제가 가서 다 설명드려야 되고, 그런 상황들 보고 저는 제가 진행되는 거를 다 이제 저도 뭐 ICT만 25년을 해왔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 제가 또 전문가예요. 전문가이고 지금 하는 논법도 보면은 기란이 지금 사과 위주인데 사과 위주에서 탈피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 좋은 말씀하셨지만 기후 변화를 컨트롤할 수 있는 논법을 바꿔야 되는데 사과 농사는 제가 볼 때 저도 사과를 짓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한 40년 넘게 짓고 계셨고 그런데 컨트롤이 안 돼요. 작년에 탄저병 때문에 거의 다 망했잖아요. 아무리 쳐도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돼요. 뭐 5월마다 천분은 됐겠죠. 11일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서 어떤 농법, 어떤 작물을 해야 될까 내려오면서 고민했던 게 사과를 계속 할 건가 아니면 두 번째로 했던 게 사이머스켓 그것도 어차피 채소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무조건 채소들마다 시설 제거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찾다가 했던 게 지금 이제 딸기 농사로 지금 결정돼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답은 아니에요. 최종 답은 아니지만 이런 최신 농법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도 지금
수직 재배로 가고 있어요. 예전에 그냥 1단 재배에 이제 수직 재배까지 가고 있어요. 저는 그 수직 재배를 한 2년 전부터 경북 농업기술원 쪽에 가서 참외, 채소 연구원 쪽에 직접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거를 다 경험을 하면서도 바로 실험을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먼저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단점이 뭘까, 문제점이 뭘까. 과학농법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그 공무원분들도 공부를 해야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 면담을 하면 답을 못 줘요. 그래도 지금 ICT를 하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가 기술센터 쪽 공유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스터디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결정을 못 하고 그냥 우왕좌왕한 거고 시장님 쪽에도 건의를 제가 직접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드릴 거지만은 많은 아이디어 중에서도 이제 그 태양광이 지금 농업부에서 시설 재배 쓰면은 전기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면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태양광하고 한전전기가 이중으로 지원되는 체계를 만들어주면은 서비스 연속성이 된다는 거죠. 정전돼도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제가 드렸어요. 특히 토마토 농법하는 그 농가 쪽에서는 상당히 작년에 위험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겨울에 작물을 재배 못하고 갈아엎는 상태가 벌어졌거든요. 이 과학 농법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해요. 제가 지금 4년째 연구를 해가지고 만든 자료만 한 500장이 넘어가요. 그 정도로 지금 공부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길이 조금씩 보인다는 거죠. 대체 작물도 지금 지난해서 제가 최초로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동안군 농협 맛집에 보면은 지금 삼연동 비닐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과학농도 스마트 팜을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진행 자체가 상당히 힘든다는 거죠. 행정 지원이다 그래서 제가 공부도 해야 되고 재배포도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런 체계에 대한 서비스가 잘 돼야 귀농한 인구가 정착을 하면서 안 떠나는 거죠. 그게 아니면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어렵지만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시장 쪽에서 좀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주시면은 그것들이 다 타 시도보다 상당히 높이 가셨답니다. 제 전문 분야에 저도 지금 최고 레벨에 있다가 왔던 사람인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이 잘하는 부분도 많지만 또 어떤 부분은 농민보다 못한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선생이 학생보다가 더 잘해야 되는데 때로는 학생이 더 잘하는 것도 있듯이 여기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농민 여러분과 소통해서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뭐로 할 것인지 또 기농, 기촌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예, 표정 조금 웃어주시면 예, 촬영하겠습니다. 예, 기란면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예. 시작.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참석하여 주신 모든